네, 현재 저는 여기 체르노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가 좀 빡세가지고 들어온 데만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친구를 가져왔는데 얘가 뭐냐면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체르노빌에 딱 들어왔죠? 방사능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강남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방사능 수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체르노빌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강남이든 체르노빌이든, 아니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땅, 공기, 우주, 그리고 심지어 바나나를 섭취해도 약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연 방사선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전 세계 평균은 0.1에서 0.2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방사성 물질 또는 오염된 지역에 의해 2시버트의 방사선을 한 번에 받는 경우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막 곳곳 체르노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방사능 수치가 높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4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가득한 불꽃과 불씨들이 1km 상공까지 치솟았죠. 다채로운 불꽃색을 아름다운 광경이라 착각하여 원자로 근처로 온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약 400배. 어느 정도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잘리샤라는 마을입니다. 집이 다 망가졌어. 와, 병원 봐요. 여기가 병원이래요, 병원. 야, 여긴 뭐 들어갈 수가 없겠다. 바닥이 꺼져 있네요. 근데 뭐 방사능 수치가 딱히 높진 않네요. 0.15 정도면. 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여기 있는 집 물건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에도 여러 방사능 물질이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귀중품들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건물 안에는 막 그런 물건들, 좀 돈 될 만한 물건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자,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 이 마을에는 3,200명의 거주자가 살았습니다. 병원, 학교, 슈퍼마켓, 도서관 등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공구들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긱불 스튜디오잖아. 뭐야, 이거 지하 여기 뭐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방역 작업을 해서 그런지 방사선 수치는 평균 0.15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 다른 방사능 물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였습니다. 네, 현재 이제 유치원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이제 곳곳에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정된 길로만 다니라고 합니다. 지정된 길이 아닌 다른 이제 흙 같은 거를 잘못 밟을 경우 신발이 오염되거나 방사능 물질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대요. 여기 보세요, 지금 1.52인데 가까이 되면은 자연 방사능에 비해서 엄청난 수치지 뭐 이 정도가 그렇게 막 높은 방사능 수치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0.92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저기 앞에 있는 게 이제 유치원인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니, 이런 인형이 왜 있는 거야?
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유치원이었다는데 자, 유치원에 왜 이렇게 소주병 같은 게 많지? 유치원 맞아 여기? 고민이 형의 머리가 없습니다. 뭔가 약간 오한이 느껴질 정도로 좀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방사능 수치는 아까 밖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0.26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입니다. 근데 이런 책 같은 데 좀 가져다 대면은 안 오르네요. 괜히 뭔가 무서워. 이런 인형들 보면은 심지어 왜 눈이 없는 거야. 얘도 머리가 없어, 인형들이. 이거 진짜 밤에 오면 완전 무섭겠다. 얘는 또 얼굴 색깔이 다르고. 와,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잤나봐요. 낮잠 같은 거 자고 하잖아요, 유치원에선. 여기가 방사능 수치 굉장히 높다는 핫스팟인데 한번 제가 측정해 보겠습니다. 15 마이크로시버트. 사실 이곳은 코파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약 7km 떨어진 곳이죠. 하지만 마을이라고 하기엔 유치원 외에 다른 건물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땅 밑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스팟에서 높은 세기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유령 도시라고 알려진 프리피아티라는 도시입니다. 원자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죠. 소련 정부에서는 폭발 사고를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사선에 핍박당했습니다. 그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폭발 사고 36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에 살던 5만 명의 시민들은 1200여 대의 버스에 나눠 탄 채 강제로 도시에서 피난해야 했죠. 대피령에서는 2주 동안만 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을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갔는데 사람들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 방사성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하며 어떠한 것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높지가 않네요, 방사능 수치가. 한때 이곳이 사람이 살았던 도시라는 게 약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서져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스위밍풀,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수영장이래요. 영화에도 나오고 했다는데 전 뭐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에란겔이잖아. 아, 이거 에란겔인데? 누가 봐도? 여기 그래, 여기 맞아. 여기 확실해. 여기 에란겔이야, 여러분. 이 수영장은 1970년에 지어졌고 원전 사고 이후에도 12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프리피아티 도시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영화나 게임 속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잘 알려진 배틀그라운드 스쿨에서 이 수영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배그에서만 봤던 장소가 막 나와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2층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 진짜 스쿨이다. 그 다음 체육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가스 마스크들은 생화학적 그리고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크기였죠. 원전 사고 이후 도둑들은 마스크 필터 안에 있는 금속을 훔치기 위해 이렇게 마스크들을 막 엉망진창으로 꺼내놓았다고 합니다. 되게 적막해요. 더 보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딴 데 가고 있어서 저도 따라갈게요. In the air, and as I would come closer to it, levels of radiation would go up and up and up. 117 microsieverts per hour, 123 guys. 23, 124. It's actually 이곳에서 하루만 있어도 1년치 자연 방사선을 받는 셈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방사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죠. 그래서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 발생지인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저 건물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전 세계에 누출이 되었죠. 지금은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 뚜껑이 다 날아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뚜껑을 보수 공사한 겁니다. 그래도 좀 높긴 한데 0.69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곳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현재 시간 5시 9분입니다. 투어는 이렇게 종료가 됐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02 밀리시버트. 체르노빌이라고 해서 막 되게 많이 노출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 0.002 밀리시버트는 이 마이크로시버트와 같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의 자연 방사능 정도라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수치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흉부 엑스레이가 약 0.1 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체르노빌 투어를 50번 정도 한 것과 같죠. 그리고 하루에 1.5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연 300회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즉 연간 약 3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복되는 것인데 단순 계산으로 놓고 보자면 체르노빌 투어를 약 15,000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체르노빌이 마냥 안전하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연료를 처리할 기술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역을 콘크리트나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초대형 커버를 씌우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즉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사선 누출 사고는 정말 위험한 것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ollow the second indicator is glowing. You can go. Let me explain the same thing. Like ready.